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제가 60초만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지 아니면 연경 눈을 뜰 수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목 옆을 만져보세요. 턱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규칙적인가요? 분명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잠시라도 망설이셨다면, 맥박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약하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4년간 병원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저는 60세 이상 환자들을 돌보는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왔으며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백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들 중 말 77%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한국에서만 60세 이상 420명이 쓰러졌습니다. 오늘 밤이 되면 그중 230명이 사망할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많은 분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는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한 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인 짐이 되어 말년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올해 73세입니다. 아직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2시간씩 근무합니다. 매일 아침 난간을 잡지 않고 4층 계단을 올라갑니다. 제 정신은 또렷합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저는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에게서 똑같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잃거나 마비된 상태로 도착했고 가족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전혀 경고 신호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은 아니지만 위험한 거짓이었습니다. 경고 신호는 있었습니다. 경고 신호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에게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료 시스템이 그들을 실패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이 조용한 살인자를 너무 늦을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제가 죽음의 창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름이 좀 더 생기거나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세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특정한 생물학적 붕괴에 관한 것입니다. 세포들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위험한 수준으로 느려집니다. 그리고 몸이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나면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여러분, 몸속에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이미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의사는 혈압을 체크할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검사할 것입니다. 어쩌면 심전도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검사가 정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병원을 나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조용한 과정은 여러분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미 위기에 처할 때까지 이러한 일반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30년간 개발해온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재앙이 닥치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5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특정 11 프로토콜입니다.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수백 번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다음 90일이 너무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10초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맥박이 분명하게 느껴지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이 순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제 정확히 똑같은 일을 했고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꼈지만 12시간 안에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34년간 서울의 주요 병원에서 노인의학과 과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저는 73세이며 매일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면 밤사이 입원한 환자들을 검토합니다. 제가 무엇을 보는지 아시나요? 2주 전에 주치의를 방문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말을 들은 노인 환자들입니다.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양호, 심장 박동 안정적. 그런데 여기 제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알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거의 설명하지 않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침묵의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병이 아닙니다. 일반 검사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육, 혈관, 신진대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세포 악화의 조합으로 파국적인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반 건강검진이 그것을 발견할 때쯤이면 이미 6개월이나 늦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드시는 음식을 사용 가능한 세포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생물학적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3끼를 드시는데도 세포들은 굶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몸은 연료를 위해 여러분 자신의 근육 조직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활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포들이 여러분이 제공하는 영양분에 말 그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치명적이 됩니다. 근육 조직이 악화되면서 근육인 심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유지하기 위해 평활근에 의존하는데 압력을 받으면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호흡할 때 사용하는 근육인 횡격막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조금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주 앉게 됩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져서 저녁 산책을 건너뜁니다. 이것들은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세포 시스템이 멈춰가고 있다는 응급 경고 신호입니다. 한 환자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0살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응급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딸분이 간곡히 상담을 부탁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최 여사님은 2달 동안 3군데 병원을 다녔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치 한 가리를 열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관절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대부분 처방하지 않는 특수검사를 했습니다. 세포 단백질 흡수율이 31%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몸이 드시는 모든 음식에 영양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소고기, 생선, 달걀을 드셨지만 세포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육 조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면서 보완하려 했고 그것이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신부전까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전에 모든 의사들이 완전히 놓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이것을 발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혈액검사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보여줍니다. 세포가 실제로 그 혈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전도는 지금 현재의 심장 박동을 보여줍니다. 심장 근육이 매일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음 검진 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60세 이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조용한 살인자를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메커니즘입니다. 이해해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속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천 개의 소형 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걷기, 생각하기, 음식 소화, 심지어 숨쉬기까지 모두 이 세포 발정기들로 작동됩니다. 젊었을 때 이 발정기들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재앙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기능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43% 감소합니다. 서울의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 분석을 통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43%입니다. 이것은 10개의 발정이 중 6개도 안 되는 수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극적으로 느려졌거나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것을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면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안으로 독성 노폐물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이 제품 생산을 멈출 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 독을 뿜어내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포 독소가 온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동맥, 뇌, 장기들, 모든 것에 염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신진대사율이 급락합니다. 신진대사는 몸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음식, 산소, 약물, 심지어 물까지. 60세 이후 이 처리 속도가 평균 32% 떨어집니다. 부산의 일부 환자분들은 48%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장난 미토콘드리아와 추락한 신진대사가 결합되면 제가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고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며 죽어가는 자신의 세포에 의해 중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언급한 완벽한 폭풍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이 3년 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1세였습니다. 끊임없는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하다고 하셨습니다. 찾아간 모든 의사가 정상적인 노화라고 했습니다. 비타민을 드시고 휴식을 더 취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특수 미토콘드리아 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이 정상 용량의 34%였습니다. 34%입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음식의 영양소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3끼를 드셨지만 문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굶고 있었습니다. 제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8주 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61%로 개선되었습니다. 전통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을 보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집까지 들고 왔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언급한 5가지 경고 신호는 미토콘드리아 붕괴와 신진대사 추락 때문에 나타납니다. 극심한 오후 피로, 세포들이 생산할 수 없는 에너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차가운 손발, 신진대사 둔화로 인한 혈액순환 불량입니다. 머리가 멍한 증상, 신경세포가 적절한 세포 에너지 없이는 문자 그대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근육 약화,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먼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천천히 낫는 것,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물학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진짜 노화와 달리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신진대사율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30년 넘게 제 진료소에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절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남은 골든타임 동안 조치를 취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 늦을 때까지 놓치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저는 독립성의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전역에 노인병동을 지휘한 34년 동안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삶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단일 요인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무엇일까요? 너무 서서히 진행되어서 환자들은 스스로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으세요. 만약 집안에서 방에서 방으로 걸어갈 때 가구를 붙잡아야 한다면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날 때 자동으로 벽을 짚는다면 당신의 골든타임이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연석에서 내려서기 전에 다리가 제대로 반응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인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유 수용감각 저하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근육과 관절에 보이지 않는 센서가 있어서 공간에서 당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뇌에 알려줍니다. 이 센서들은 당신이 생각하지 않아도 매 순간 작동합니다. 컵을 잡을 때 의식적으로 거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걸을 때 각 걸음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 센서들이 자동으로 해줍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이 센서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몸과의 소통을 잃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무너지면 뇌는 영구적인 비상모드로 들어갑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더 천천히 걷게 됩니다. 보폭이 작아집니다. 계단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할 때마다 사용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센서가 죽습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었습니다. 딸이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의 여사님은 요리를 그만두고 정원 가꾸기를 그만두고 좋아하던 모든 것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한 발로 3초도 서 있지 못했습니다. 3초도요. 고유 수용 감각 시스템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뇌가 더 이상 몸의 움직임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 자신감을 잃은 후 6개월 이내에 근육량이 20% 감소합니다. 단 6개월 만에 20%요. 그리고 일단 그 근육을 잃으면 고관절, 골절 위험이 8배로 증가합니다. 8배입니다. 고관절이 골절된 노인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0%는 다시는 독립적으로 걷지 못합니다. 40%는 1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낙상 자체가 아닙니다. 낙상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계단이 너무 위험해서 친구 방문을 그만둡니다.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어서 시장 가기를 그만둡니다. 자신의 집에서 죄수가 되고 자녀들은 요양시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다리를 만져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세게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느껴집니까? 반죽처럼 쉽게 눌립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감소증, 위험한 근육 손실에 대한 의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는 균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개발한 이 과정을 역전시키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제가 의자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해야 합니다. 단단한 의자에 앉으세요. 가슴 위로 팔을 교차하세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세요. 다시 앉으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매일 아침 빠짐없이 10번. 이 단 하나의 운동이 죽어가는 센서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재활성화시킵니다. 2주 이내에 환자들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보고합니다. 4주 이내에 걷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8주 이내에 자신감이 돌아오고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저항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매일 무거운 것을 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 신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의 신호는 소화 시스템, 특히 아침에 나타나며 저는 서울중앙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것이 완전한 대사 붕괴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8시간이나 9시간을 잔 후에도 배가 완전히 평평하고 배고픔이 전혀 없다면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진대사가 멈추는 것이며 위험구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위는 위산을 30%덜 생산합니다. 장 효소는 40% 감소합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욕을 완전히 잃었을 때 그것은 간이 뇌에 배고픔 신호 보내기를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은 단 한 가지 이유로만 이것을 멈춥니다. 세포가 더 이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래서 식욕을 차단하여 자원을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관찰하는 것과 같은 대사 패턴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는 조기에 발견하면 이 과정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아침에 진짜 배고픔을 느낀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미 2단계 대사 저해에 있는 것입니다. 3단계는 당뇨병입니다. 4단계는 장기 부전입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일어났을 때 배고프십니까? 그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녀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음식이 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종합대사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공복 인슐린이 심각하게 상승했습니다. 간 효소는 초기 지방 침윤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2형, 당뇨병까지 6개월, 그리고 아마도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까지 18개월 남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당뇨병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60살이 넘으면 평균 수명이 7년 단축됩니다. 당뇨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약물이 연쇄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신장에 무리가 가고 골밀도가 감소하며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저는 정확히 이런 패턴으로 시작된 사망진단서에 너무 많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씨 할머니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고 4주 만에 아침 공복감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대사 수치가 20년 젊은 환자들보다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기 전이나 휴대폰 보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온도가 청아 같아야 합니다. 찬물은 신진대사를 더욱 둔화시킵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20분을 기다리세요. 이 20분 동안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격렬할 필요 없습니다. 팔을 들고 옆으로 구부리고 허리를 돌리는 정도면 됩니다. 이것은 간에 신호를 보내 몸이 활동 중이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20분 후 발효식품을 소량 드세요. 한국에서는 김치 한 숟가락이나 된장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없다면 유산균이 살아있는 플레인 요구르트 1개를 드세요. 발효 박테리아가 소화 효소 생성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예외 없이 2주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하세요. 아침 공복감이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성공률은 91%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2주 동안 해냈는데도 아침 식욕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은 대사 저하가 단순한 개입을 넘어선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5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진료실에서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저는 오후에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함께 갑작스러운 악력 상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6개월 전에는 쉽게 열었던 병뚜껑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젖은 수건을 짤 때 손에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한 손으로 쉽게 들었던 쌀 한 포대를 들기 위해 두 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근육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 기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에서 염산 분비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 산은 단백질을 근육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단백질을 먹어도 몸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합니다. 하루 3끼를 먹는데도 근육은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이 단백질을 얻지 못하면 몸은 우리가 이화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장과 뇌 같은 중요한 장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력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손과 팔뚝의 작은 근육들이 심장 박동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오후 피로는 이 치명적인 조합의 2번째 부분입니다. 오후 2시나 3시쯤 누워야 할 것 같은 압도적인 피로를 느끼십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이것은 모든 세포 내부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연료 부족으로 꺼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적절한 단백질과 특정 영양소가 없으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몸이 작동하는 에너지 화폐인 ATP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1세 초혜 씨 할머니였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떨어뜨려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냥 자신이 서툴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가 악력을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매일 오후 2시간씩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확히 무엇을 드셨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식단 일기를 가져오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식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밥, 채소, 생선, 가끔 두부. 하지만 제가 실제 흡수 가능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약 10mg만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나이와 체중을 고려하면 매일 최소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방법을 따른 지 3주 만에 초혜 씨 할머니는 다시 병뚜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오후 낮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아파트 4층까지 장을 직접 들고 올라가셨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3개를 들고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미소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복 가능하지만 골든타임 동안 행동해야만 합니다. 근육 손실이 특정 지점을 넘어 진행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죽으면 회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일부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손을 만져보세요.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강하고 힘차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약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나요?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 솔직함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최 씨 할머니와 제 다른 수백 명의 환자들을 구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6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는 제가 병동에서 거의 매일 보는 것인데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90%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증상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때로는 위기가 닥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갑자기 소금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에 평소와 똑같은 양의 소금을 넣는데 갑자기 싱겁게 느껴집니다. 가족들은 음식이 너무 짜다고 하는데 당신에게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간을 더하고 더해도 여전히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미각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장이 위험한 기능, 저하 패턴에 들어갔다는 직접적인 신호이며 동시에 혈관이 가속화된 속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 연관성을 설명하면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신장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여과기가 있는데 60세가 넘으면 이 여과기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수의 여과기가 작동을 멈추면 몸이 더 이상 나트륨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나트륨이 혈류에 쌓이지만 역설적으로 혀는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과부하로 인해 신경말단이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뇌가 본질적으로 이미 체내를 순환하고 있는 독성 수준의 소금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초의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료 중에 식습관에 대해 물었더니 음식 맛이 판지 같아서 5개월 동안 모든 음식에 소금을 더 넣었다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종합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상태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주요? 만약 그녀가 한 달만 더 늦게 저를 찾아왔다면 평생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정말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소금 맛이 사라지고 음식에 소금을 과도하게 넣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신장을 더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또한 동맥을 굳게 만들어 혈압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더 많은 신장 여과기를 파괴합니다. 몇 달 안에 이 순환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이 정확한 패턴이 수백 명의 환자를 죽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순환을 멈출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맛의 변화를 처음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정기 검진 후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보고 계신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께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금통을 더 자주 찾으셨나요?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의 요리가 너무 짜졌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실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일부터 식사에 소금을 추가로 넣는 것을 중단하세요. 전혀 넣지 마세요.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도 그대로 드세요. 일찍 발견하면 2주 안에 미각이 재조정될 것입니다. 둘째,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8잔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축적된 나트륨을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고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매일 오이를 2인분씩 드세요. 오이는 약물의 강한 부작용 없이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천연 이뇨제입니다. 넷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7일 이내에 크레아티닌 수치를 검사받으세요. 다음 달이 아닙니다. 7일 이내입니다. 이 간단한 혈액 검사는 식당에서 한 끼 먹는 것보다 저렴하고 이미 얼마나 많은 손상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동네 병원에서나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발견하는 것과 3개월 후에 발견하는 것의 차이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평생 투석이 필요한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 전역의 노인병동을 40년간 지휘한 후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며 실제 병상에서 제 옆에 서 있는 실제 가족들과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밝힌 5가지 경고 신호는 당신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경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30년 넘게 제 진료에서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자녀들과 공유하세요.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먼저 핵심 문제를 이해하세요. 60세가 넘으면 세포가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위산이 약해집니다. 장벽이 얇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어도 몸이 필요한 것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포 기하의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근육이 퇴화합니다. 장기가 느려집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당신은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해결책은 3가지 일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3가지 모두를 예외 없이 매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 아침 9시 전에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 60g을 섭취하세요. 고기가 아닙니다. 유청 가루도 아닙니다. 저는 부드러운 두부, 찐 계란 또는 된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실제로 이 단백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g은 대략 계란 12개 또는 두부 3모에 해당합니다. 섞어서 드세요. 번갈아 가며 드세요. 하지만 일어난 후 2시간 이내에 60g을 섭취하세요. 이것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대사 시간대의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재활성화합니다. 두 번째 행동. 오후 2시에 15분간 저항 운동을 하세요.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가 아닙니다. 저항 운동입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세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10번 일어서세요. 테이블을 잡고 스쿼트 자세로 몸을 낮췄다가 다시 일어서세요. 하세요. 이것을 15분간 하십시오. 왜 오후 2시일까요?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되고 근육 수용체가 성장 신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입니다. 3번째 실천사항.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미지근한 물 1리터를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말입니다. 이 특정 온도 범위가 밤새 진행되는 세포골 회복 주기 동안 장벽을 통한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에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차도 안 됩니다. 레몬도 안 됩니다. 순수한 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수면 중 해독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수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해에 뜨기 전 아침 산책을 중단하십시오.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모두들 말하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운동하면 혈관이 격렬하게 수축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월과 2월에 이른 아침 운동 중 많은 노인들이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걷고 싶으시다면 기온이 올라가고 몸이 완전히 깨어난 오전 10시 이후에 하십시오. 저는 서울, 부산, 대구 전역의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3주 이내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활력이 돌아옵니다. 균형감이 개선됩니다. 검사 수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전념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노력은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34년간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지 지켜본 사람으로부터의 의학적 지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독립적이고 강건하기를 원하지 병상에 누워 의존적인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래를 살 것인지 결정할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댓글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제가 참여를 요청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쓸 때 여러분은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채널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희생자를 앗아가는 침묵의 살인자를 예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십시오.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 박사의 5가지 경고 신호 중 이번 주에 어떤 것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의사들이 논의하지 않는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통찰력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이 침묵의 살인자에 대해 알 자격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